자,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8년 장기 임대가 끝나가는데 이거 이러다 못 파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걱정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토호제 가친 2만 5천 가구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도 주택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는 마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 원문 좀 보도록 하죠. 매일경제 기사고요. 단독 기사네요. 박지영 기자님이 11월 5일 날 올려주신 거예요. 자, 8년 장기 임대 만료 앞둔 주택 토호제로 매매 막혀서 강제 보유, 세금 혜택 끝나고 종부세 부담만.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현명하게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혹시 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 들어가시려는 분 있죠. 주택임대 사업자로.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자, A씨는 2018년 서울 성동구와 동작구 아파트 두 채를 8년 장기 민간 임대주로 등록했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저거 2018년 3월 달에 했을 겁니다. 그때 많이 했거든. 왜냐면 2018년 4월부터는 좀 요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까다로워진 건 아닌데 뭐 그거 플러스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죠.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그 김현민 장관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2018년 초 특히 3월 달에 많이 등록하셨고, 그분들이 이제 8년 만기가 끝나는 게 2026년 3월, 즉 내년입니다. 내년. 자, 당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의무도 부과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제 혜택, 권리와 의무상 의무가 같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잘못된 거예요. 즉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 반대로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되면서 내년 3월 나오죠. 의무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가 거주 중에 있으니까 집을 팔 수 없게 됐고, 종부세 합산 배제와 재산세 감면도 끝나면서 세금 부담만 남게 됐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등록한 시점하고 임대차 계약 시점이 맞으신 분들도 있지만 안 맞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몇 개월 혹은 1년 이상 텀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거 때문에 막 너무 이렇게 좀 겁을 주는 것처럼 기사가 좀 쓰여 있어서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되면서 내년에 의무기간이 끝나는 장기임대주택의 매매가 막혔다. 공급 활성화를 내세운 정책이 시장 유동성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맞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렇게 남발한 거는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크다고 봐요. 자, 5일 국토교통부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는 서울 아파트는 24,267가구. 그래서 이제 대략 한 25,000이라고 표현을 했죠. 대부분 매도가 제한되면서 강제로 장기 보유를 할 처지에 놓였는데, 이는 정부가 구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밝힌 서울 연평구 공급 계획의 35%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큰 물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칠 공급 대책에서 뭐 좀 약간 뭐 약했다, 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를 이렇게 커밍아웃 했다, 뭐 그런 약간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서울 필요한 연평균 공급이 얼마인지 이런 좋은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곱하기 그냥 0.5%에서 4에서 5만 호 정도라고 보는데 6만 7천이라고 딱 구체적으로 나왔죠. 어쨌든 이게 연입니다. 매년 필요한 매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 어디 조금 공급해가지고 1, 2만 호 공급한다? 1년치에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용산공원 그 주변에 아파트 짓자, 그런 일부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급이라도 해결되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 서울 연평균 공급 계획은 6만 7천, 심플하게 5만 정도로 보세요. 그런데 2만 5천 정도, 거기에 절반에 해당되는 물건들이 좀 잠길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때 내가 팔 수가 있죠. 내가 근데 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26년 3월에 끝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맺어지는 임대차 계약이 예를 들어서 27년 3월이다.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은 준수해야 되잖아요.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가 팔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지 못 파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팔면 돼요? 그냥 가격 낮춰서 팔면 돼요. 가격 낮춰서 팔고 임대차 계약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실제 전입해야 되니까 실거주하실 매수자분한테 팔면 됩니다. 이거는 등록 임대주택이든 아니든 똑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주택임대 사업자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자,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임대 등록을 장려했죠. 12.13 정책 2017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장관님이 나오셔가지고 TV까지 나왔어요. 유튜브까지 나왔어요. 자, 아파트 등록 임대주택이 늘어났고 그리고 2018년 4월부터는 무조건 8년으로 해야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3월 달에 대거 등록들을 많이 했고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 4년짜리로 등록을 했죠.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 엑시트할 계획이 명확하게 있었어요. 8년은 너무 길다. 4년 정도만 하고 저는 빠져나와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됐지. 자, 2020년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아파트 유형의 등록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종료되면 등록일 자동 말소되도록 조치했죠.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때 자동 말소, 자진 말소 유형이 4년 단기는 모든 유형, 그러니까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도 다 포함이고요. 8년 장기는 아파트만 말소 유형입니다. 이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등록하는 6년짜리, 10년짜리 비아파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소 유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 임대기간을 다 채우거나 중간에 나가려면 임차인 동의서 받으셔야 되고 과태료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소 유형이 아닌 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각하기 전에 내가 양도 신고를 하고 팔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쨌든 자동 말소되도록 조치를 취해버렸는데 이제 이게 시장에 좀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고육지책이었어요. 이에 따라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세금 혜택이 종료되는 의무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서 주택 매도를 계획했고 대부분 내년에 몰려 있었는데 토호제까지 묶였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상황이 급변했다. 토호제 구역은 주택 매수자에게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인 등록 임대주택은 매수자가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팔 수 있는 거고 물론 청구권이 남아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토호제이기 때문에 전입해야 되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청구권도 큰 이슈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만 가져가면 좀 너무 약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자, 뭐냐면 만약에 등록 임대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종부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은 동시에 이거는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똑같거든. 99%가 똑같거든.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8년 동안 5% 같은 거 잘 지키고 등록 당시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이하 그 요건들을 잘 지켰다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받았다면 자동 말소가 된다면 이제 양도세 중과배제가 되는데 이때 양도세 중과배제는 자동 말소가 되면 언제 팔더라도 가능합니다. 자진 말소를 하면 1년 안에 팔아야 돼. 그런데 자동 말소는 언제 팔아도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유세만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요. 남들은 다 양도세 중과가 만약에 26년 5월 10일부터 들어간다고 했을 때 중과를 맞는다고 가정할 때 나는 중과 안 맞아도 되거든. 그러니까 저라면 느긋하게 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양도세 중과 피하게 다 세팅을 해놨죠. 급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제 보유세가 문제죠. 그래서 보유세를 면밀하게 잘 트래킹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잠깐 본다면 이런 거죠. 종부세 합산 배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세법상으로는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4년 했는데요.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세법은 4년이든 5년이든 8년이든 그냥 다 장기 임대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날짜에 따라 다 다른데 대부분 다 이때 왔다니까. 우리 아까 기사에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모든 주택이고 임대 유형은 단기, 장기. 그리고 이때 보시면은 5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4년, 8년인데 세법에서는 5년이라고만 돼 있다니까. 하나 이상만 하면 되고요. 면적 요건 있지도 않아요. 기준시가 6억이야, 3억이야. 이후에 등록 이후에 초과하더라도 무망하고요. 그리고 2025년 6월 4일 이후에 등록한 단기 임대주택은 기준시가 4억이야, 수도권 밖은 2억이야. 그리고 징액 제한은 5%. 지자체 등록, 세무서 등록 이렇게 다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표는 제가 이제 지병근 세무사님 계시죠? 지병근 세무사님 그 책을 좀 보고 참고를 했는데 이 책은 좀 내가 홍보를 해야겠다. 내가 이거 아무 이해관계 없고요. 저는 지병근 세무사님 만나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저도 책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책입니다. 이 책.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내 돈 내산입니다. 저 뭐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어쨌든 제가 이제 그 표를 좀 인용을 했기 때문에 출처를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소재 주택은 내가 대신 주택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무주택은 해당 안 됩니다. 내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2018년 9.14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하잖아요. 이 경우는 여기는 요건 별의 별걸 다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2018년 9.14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을 하면은 종부세 혜택, 양도세 혜택이 없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가능하다. 일단 외우세요. 자, 그러면 지금 서울 전체가 조정으로 묶였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분명 이런 분들 계시겠죠. 야, 이제 대세는 재개발밖에 없다. 살 수 있는 건 재개발밖에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 전체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고 2018년 9월 14일 이후기 때문에 내가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서울에 있는 물건을 샀다. 임대주택 등록을 했다. 나머지 내가 다 준수했다. 그래도 종부세, 양도세 못 받아요. 만약에 6년짜리 했다. 똑같이 못 받아요. 그런데 6년짜리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아예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때 등록한다는 거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거 하나밖에 안 돼. 10년짜리.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됐다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동작구를 샀어요. 9.13 대책 이후에. 그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어. 그리고 난 주택이 있었어. 주임사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안 돼요. 근데 23년 1월 5일 날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돼버렸잖아요. 이때는 과세 기준일, 즉 6월 1일 날 비조정이니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양도세 중과배제는 안 돼. 두 개가 또 달라. 그래서 제가 99% 똑같고 이게 1% 다른 건데 지금은 어때요? 다시 조정으로 묶였잖아. 그럼 다시 종부세 되겠지. 그리고 다시 현재 조정에서 묶인 상태에서 내가 취득을 했잖아. 혜택 못 받겠지. 그래서 다시 기사로 돌아가면 내가 그 전에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가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가장 좋은 장점이 뭡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장점을 꼭 잘 활용하십시오. 이 전략의 가장 기본은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영학의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강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강점 이론에 대한 말은 포터가 말했죠. 마이클 포터. 피터 드러커 말고. 어쨌든 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장점이 뭐냐. 신축이냐, 역세권이냐, 대단지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는 거냐.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보시고 개인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27년 시장 더 불안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 차라리 내가 보유세 1, 2년치만 좀 더 내고 가격 올라갔을 때 중과 배제되면서 쓱 파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좀 경쟁력이 양도세 중과 배제는 되는데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적당한 때 파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지간한 물건들이라면 보유세 부담액보다는 나중에 양도 차익이 더 커지는 게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별 물건마다 다 다릅니다. 그 개별 물건에 대한 내가 투자 가치를 잘 모르겠다, 볼 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투자 공부, 부동산 입지 이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연회원 우리 멤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다 이런 투자 관련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까 하고 있고, 잠깐 좀 광고를 하자면 내년도 2026년도 연회원 모집은 저희 한 11월 말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 문자로 알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고정 댓글 본문 더보기에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이 있으니까 그거 해놓으시면 제가 무료로 문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소가 되면 셈법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잘 공부하시고, 제가 또 저희 본문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에 11월 달에 하는 미니 정규 김종률 아카데미에서 합니다. 그거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